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금은 사실상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몰래 줘도 안 걸리지 않을까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몸보라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강남 부자들은 종로로 달려갑니다. 왜? 금 사러. 금값이 요새 미쳤죠. 한돈? 오늘은 얼마야? 검색을 해볼까요? 와, 77만 원이에요. 저도 돌잔치 때 받은 거 팔아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금테크도 한창이죠. 골드뱅킹부터 시작해서 실물금 보유, KRX 거래를 통한 금 구입.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 실물자산, 그 실물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여겨지는 금에 대한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강남 부자들도 이런 금테크에 합류해서 금이 사러 달려가는 걸까요? 그들은 세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 금을 사는데 드는 부가세 비용 10% 플러스 거래 비용까지 약 16% 정도의 거래 비용이 드는데 세금 때문이라고요? 그 세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강남 부자들이 진짜 금을 모으는 이유. 두 번째, 국세청 출신으로서 국세청이 금을 바라보는 시각. 세 번째, 은밀한 금 거래. 걸릴까 안 걸릴까?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부쩍 자산가들의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한 번에 산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왔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이 금이 재테크의 수단이었겠죠. 자산 포트폴리오에 일부 금을 껴넣는 그런 형식이었겠죠. 하지만 자산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재산을 다 끌고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 자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금은 사실상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니 자녀들에게 몰래 줘도 안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어떠세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금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국세청에 있었을 때 상속 재산에 금을 신고하거나 증여세 신고에 금을 증여했다는 신고서를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막상 조사가 들어가면 모르지만. 다만 우리 상속 같은 경우 상속 개시를 기점으로 상속인의 경우는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10년 내 사전에 증여한 내역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 증여 내역을 조사를 하게 되면 금을 준 내역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금을 사는 행위는 ATM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ATM기에서 큰 돈을 뽑으면 당연히 의심을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ATM에서 그 많은 돈을 뽑을 이유가 요새 세상에는 흔치가 않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ATM에서 돈을 출금하신 다음에 보통자 입금으로 자녀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이런 형태 당연히 걸리죠. 그런데 실물금을 주었다고 하면 계좌로 들어간 돈은 우선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과세관청이 출금된 내역을 증여다라고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전에 금을 줬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 계좌 내역은 국세청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는 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을 준 내역을 알기가 쉽진 않아요. 이렇게 상속 증여가 아니더라도 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으로 쓰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체납 추적을 나갔을 때 보면 고액 체납자들의 집에는 곳곳이 골드바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체납된 세금이 몇 억씩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 들키면은 압류나 추심되는 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고액 체납자들은 어딘간 분명히 금을 숨겨놓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경험치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수색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찾기는 쉽지 않지만요. 그럼 세무사님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세청이 알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 맞아요? 꼬리는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 자녀가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고 가지고 있을까요? 팔아서 필요한 데 써야죠. 그냥 일상생활비가 부족해서 금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또는 고가의 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부동산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내 자산과 소비에 비해서 내 소득이 현저히 적을 테고 그 남은 금액이 생기겠죠. 그 남은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증여 추정이 일어납니다. 이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났냐? 말 그대로 너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건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돈은 없잖아요. 돈의 흐름은 추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국세청이 요새 일을 너무 잘합니다. 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금을 사용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거고 그 행위가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의 이동도 걸릴 수밖에는 없게끔 되어 있어요. 금은 현금의 성격입니다. 당장은 실제 상속되거나 증여될 때 알 수 없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잡히기가 쉽다.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수동으로 데이터를 찾아가면서 왠지 이 체납자에게는 숨은 재산이 있을 것 같다. 막연한 의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소 변동 내역을 더 쉽게 알 수 있고 주변인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실제 생활 수준 등이 다 추정이 가능하니 금이나 가상재산 같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국세청의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세상이 살기가 편해진 것 같은데 어쩐지 감시하는 눈은 많아지고 세금 걱정 없이 편하게 내 재산을 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세금이 너무 과해서 편법이나 우회 증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이건 세법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번에도 저만의 시각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